안녕하세요. 오늘 그 안재웅 TV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안재웅 연구의 가장 권위자이신 우리 정윤재 교수님 모시고 안재웅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교수님 소개부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제 그 안재웅 뭐 평전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그 안재웅 관련돼 있는 그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그 대학원에서 우리 안재웅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가셔가지고 하와이대에서 안재웅의 리더십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돌아오셔가지고 충북대에서 계시다가 이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후진을 양성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퇴임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동안에 뭐 안재웅 선생에 대해서 안재웅 그 평전 그리고 또 한국과학중앙연구원 계실 때 또 안재웅 선생의 DB 발간에도 큰 역할을 하셨고 작년에는 이런 그 공적을 인정받으셔가지고 제 10회 민세상 학술 부문 그 수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고 오늘 그 짧게 안재웅 선생에 대해서 얘기 듣는 시간인데 먼저 우리 그 교수님께서 그 이 한국 정치 사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셨는데 그 계기는 어떤 것이죠? 제가 한국 정치 사상을 공부할 때 제 관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적어도 우리 근대사가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 선인들은 우리 미래, 우리 민족의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구상했었을까 하는 것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서양에서 시작된 소위 민주공화주의 이런 것이 하나의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었을 때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쇠망되어 가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 민족의 선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구상했는가 하는 것이 제 관심사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정치적 비전을 설정하고 나서 그 어렵고 암울했던 그 시기를 어떠한 행동으로 살았는가, 또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그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한국 정치 현 상황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사를 살아가는 많은 선인들께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였는가 하는 그런 관심 때문에 특히 한국 정치 사상을 공부하게 되었죠. 우리 그 안재웅 선생 그 연구에 가장 그 공로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뭐 최고보다 그 최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안재웅 연구 실제 1호 이제 박사로 다양한 그 연구를 해오셨는데 짧게 우리 안재웅 연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아마 그 시청자들이 관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설명. 제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한국 정치론 시간이었는데 그 시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해방 전후사에 대한 연구가 붐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른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그런 시기였지요. 그때 그 김학준 교수님께서 담당하셨던 한국 정치론 시간에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방 전국의 정치를 공부하려면 그 시기에 나왔던 수많은 원전들을 각종 인쇄물, 잡지, 신문, 저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잖아도 해방 전국에서 우리 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였는데 잘 됐다 싶어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거의 한 2달 동안 매일 들어가서 그 시기의 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필연일 것 같아요.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민세 안재홍 선생의 글이 제일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어볼 때 전혀 새로웠고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복사를 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 교수께서 이거를 모아서 논문을 쓰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연구는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집중하여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마 평생의 작업으로 저한테는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쓰시고 그 뒤에 또 미국의 하와이대 가셔서 안재용 연구를 지속하신 거죠? 예. 제가 이거 석사 논문을 마치고 국내 대학, 연세대학교도 가서 강의했고 왜냐하면 처음 그걸 썼다고 해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하와이 대학에 있을 때는 글렌 페이지 교수로부터 정치 리더십을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전국에서 민세 안재홍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상황 진단 그리고 어떠한 처방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런 소위 메디컬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 민세 안재홍의 일생을 정리하는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면 그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논문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 그랜 페이지 교수는요,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프린스턴 대학에 계실 때 서울대학교에 와서 2년 동안 계시면서 4.19와 5.16을 다 직접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매우 큰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6.25에도 참전하셨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의 그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는 조예가 있었고요. 특히 민세 안재홍 선생에 대한 걸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비폭력 이론을 강의하고 계셨어요. 아마 민세 안재홍이야말로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비폭력적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분이겠다 하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폭력을 하는 게 아니고 대화와 토론과 소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충실했던 분이 민세 안재홍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고향이 평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재홍이란 분의 이름은 이제 학생 때부터 들었지만 이곳이 이제 고향이라는 사실은 늦게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 나중에 그 쓰신 책들을 이제 후에 쭉 보면서 많은 자극도 받고 지금도 많은 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연구하시면서 그 앞으로 우리 그 안재홍 연구의 어떤 과제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사이에 뭐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한 입장이지만은 그 이후에 훌륭한 후배들께서 많은 좋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세 안재홍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위 그 분업화된 차원에서의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학자는 아니었고 그분 스스로도 일제시대에 논문 쓰시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서생도가 아니라 농민도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지행합일 차원에서의 일관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하에서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칠도 모르고 투쟁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단순히 지식의 편린, 어떤 사실의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 메시지와 민족 미래에 대한 지식인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 따른 생각도 함께 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한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의 뭐랄까 성숙과 함께 민족 통일의 미래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 데에 민세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깊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안재영 연구 권위자이신 우리 정인재 박사님 모시고 안재영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안재영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